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살짝 봤더니 엄마였고 순간 저도 모르게 수신 거부를 눌렀습니다. 하필 많이 바쁜 시간이었기에 나가서 전화를 받을 만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뒤에도 3번이나 더 휴대폰이 울려댔지만 여전히 수신 거부를 누른 채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뒤에도 쉴 새 없이 바빴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렇게 녹초가 된 채 집에 들어갔는데요.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넌 낮에 엄마가 몇 번이나 전화했다는데 왜 안 받았어? 아, 맞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깜빡했다. 오늘 회사에서 엄청 바빠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거든. 근데 급한 전화였던 거야? 네 엄마 내내 방에서 울고 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울고 있다니. 설마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울고 있었단 말이야? 순간 당황한 채 급히 안방문을 열었더니 얼마나 울었던 것인지 정말로 엄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필 오늘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됐어. 바쁜데 전화한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누가 해코지라도 한 거야? 답답한 마음에 폭풍 질문을 했는데요. 엄마가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예서야, 엄만 이제 끝난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끝나다니. 라며 누워있던 엄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엄마가 계속해서 눈물을 쏟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엄마 등을 토닥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끝나다니 무슨 일인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봐. 창피해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항상 난 엄마 분신이나 마찬가지라며. 괜찮으니까 말해봐. 라며 제가 엄마 눈물을 닦아드렸는데요. 그때쯤 엄마는 갱년기가 늦게 온 것인지 자주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곧 엄마가 힘겹게 입을 뗐어요. 사실은 아까 그 새로 생긴 카페에 갔었거든. 그때 네가 샌드위치랑 사다 줘서 맛있게 먹었던 게 생각이 났거든. 아, 그 채소 잔뜩 들어간 샌드위치 말하는 거구나. 그래. 혼자 밥 먹으려고 하니까 입맛도 없고 해서 커피에 샌드위치나 하나 먹을까 했거든. 근데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 뭐야, 왜 그냥 돌아와? 혹시 카드를 안 가져간 거야? 아니, 카드는 챙겨갔지. 근데 그 주문하는 기계 있잖아. 아, 키오스크? 그래. 그 키오스크인가 뭔가 직원이 거기에 주문을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기계가 어찌나 복잡하던지 화면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더라고. 거기다 글씨도 잘 안 보여서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렇게 엄청 헤매다 보니까 뒷사람이 눈치도 주고 창피해서 그냥 나왔어. 거기 직원 있었을 거 아냐. 직원한테 문의하지 그랬어. 직원들도 다들 바빠서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 그냥 나오는데 그 기계로 주문 하나를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아무래도 엄마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엄마가 다시 눈물을 떨구고 있었는데요. 기계 앞에서 홀로 쩔쩔매다 제게 전화를 했을 엄마 모습을 떠올리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다시 엄마 눈물을 닦아드리며 위로했어요. 엄마, 사실 그 키오스크 말이야. 나도 하기 좀 힘들 때가 많아. 그러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어. 다음에 내가 같이 가서 방법 알려줄게. 아니야. 내 옆 사람은 나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던데 척척 잘하던데 난 몇 번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가방끈이 짧긴 뭐가 짧다고 그래. 네 아빠도 그렇고 네 작은 아빠, 작은 엄마도 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만 고졸이잖아. 이래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하나 보다.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가족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엄마만 고등학교만 나온 것에 대해 엄마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며 엄마를 참 힘들게 했거든요. 그랬기에 엄마는 사는 내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저기, 네 오빠랑 새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둘 다 세월대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우습겠어. 특히나 네 새언니가 알면 나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 내가 보기엔 새언니 그런 사람으로 안 보이던데 너무 경계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사돈 양반 두 분 다 대학 교수에다가 네 새언니는 서울대식이나 나왔는데 당연히 내가 우습지 않겠어. 그러니까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마. 알았어. 그나저나 이번 주 주말에 내가 가서 주문하는 법 알려줄게. 됐어. 난 이제 그 기계만 보면 울렁증이 일어나서 보기도 싫어. 몇 번 해보면 된다니까? 싫어. 앞으로 내 앞에서 그 기계 얘기는 꺼내지도 마. 엄마가 세차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는 내내 우울한 모습이었고 어느 날 집에 왔던 새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어머님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며칠 전에 충격을 좀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충격이요? 무슨 충격이요? 새언니가 궁금한 듯 대묻고 있었지만 엄마랑 했던 약속이 번뜩 떠올랐기에 제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저기 그게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가씨,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가족인데 조금 서운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가 창피하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창피하다니요? 뭐가 창피해요? 괜찮으니까 얼른 말해보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새언니가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은 채 다시 물었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기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언니,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른 척 해주셔야 해요. 라며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했는데요. 제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새언니가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사실 우리 엄마도 그 키오스크 그거 엄청 불편해 하시거든요. 정말요? 사돈 어르신은 교수님이신데도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특히나 우리 엄마는 국어 국문학과 교수잖아요. 기계 그런 거 많이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언니 혹시 저 위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요즘 다 기계로 대체되는 분위기던데 그걸 받아들일 시간도 주지 않고 너무 빠르게 변해가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한마디로 미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가끔 저도 키오스크 주문하면서 헤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동안은 새언니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요. 엄마 말대로 새언니는 서글서글한 느낌보다는 조금은 차가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말에 적극 공감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그동안 새언니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새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뒤 새언니의 모습에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 아침 오빠와 새언니가 집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점심은 외식 어때요? 갑자기 무슨 외식을 해. 우린 우리대로 먹을 테니까 니들끼리 먹던지 해. 역시나 엄마가 거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엄마는 되도록이면 새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곤 했거든요. 그런 엄마 마음을 꿰뚫기라도 한 듯 새언니가 오빠 팔을 툭툭 쳤고 오빠가 불만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면 예쁘게 봐주셔야죠. 아니, 우린 미안해서 그렇지. 엄마가 새언니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족인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같이 외식해요. 제가 며칠 동안 맛집을 엄청 많이 알아봤단 말이에요. 번거롭게 뭐하러 그랬어. 같이 가실 거죠?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새언니의 물음에 엄마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엄마, 불편해서 그래? 식사하는 동안 이런저런 말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난 네 새언니랑 있으면 이상하게 불편하더라니까. 새언니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티내지 마. 티 많이 났어? 엄마 얼굴에 가기 싫다라고 크게 써 있어. 세상에나 이를 어쩌면 좋으니? 혹시 네 새언니가 오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니까 가서 말도 좀 하고 그래. 엄마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새언니도 많이 불편할 거 아니야. 알았어. 난 그냥 내가 말 실수라도 할까 싶어서 그렇지.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새언니가 미리 알아본 맛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새언니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커피가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후식으로 커피에다가 케이크 어때요? 배부르게 먹었는데 뭘 또 먹어? 어머님, 후식비는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맛있고 신기한 케이크 엄청 많대요. 이 사람 말로는 어머님이 케이크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같이 가요. 라며 새언니가 엄마 팔짱을 낀 채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엄마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잔뜩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5분쯤 걸었을까요? 새언니가 말한 카페가 보였고 들어갔는데요. 그날 새언니가 왜 카페에 들어가자고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엄마 팔짱을 낀 새언니가 곧장 키오스크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새언니를 따라 얼떨결에 키오스크 앞에 다다른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키오스크 사용 못하는 것을 새언니에게 들키기라도 할까 싶어 잔뜩 얼어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알고 있던 새언니가 키오스크 앞에서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키오스크 앞에서 이것저것 누르고 있는 새언니를 보며 엄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새언니가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해하며 이것저것 계속해서 눌러대고 있었어요. 아니,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게 해야지. 화면을 넘길 때마다 무슨 안내가 계속 뜨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도 이게 복잡한 거니? 어머님,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모든 기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뭘 하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여보, 잠깐 이리 와봐. 왜? 뭐가 잘 안 돼? 아니, 이걸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글쎄, 무슨 안내가 이렇게 많이 뜨는 거야? 그지? 그림도 너무 빽빽해서 글씨도 안 보이고 진짜 엉망이네. 라며 오빠와 새언니가 어렵게 키오스크로 주문을 했고 커피와 케이크를 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엄마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커피를 받아들며 속내를 드러냈어요. 나도 저 키오스크인가 뭔가 제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 맞아요. 저도 저 기계가 영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가게마다 키오스크 작동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헤맨다니까요. 그랬구나.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런 거였구나. 당연하죠. 우리 엄마는 저 기계 앞에만 서면 완전 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사보이는 교수님이어서 나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저 키오스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뒤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서 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다, 맞아. 나도 그랬다니까. 엄마 얼굴이 금세 환해져 있었는데요. 이제 막 말문이 트인 사람처럼 엄마가 신이 나서 새언니와 대화를 했습니다. 새언니의 배려와 현명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는데요. 그날 집에 돌아온 엄마가 콧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작은 엄마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와 작은 엄마는 어딘지 모르게 많이 다른 듯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리만큼 많이 닮아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작은 엄마가 엄마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엄마도 참 현명하신 분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와 상의를 했고 대학까지 졸업한 작은 엄마가 이것저것 조언을 구할 때마다 엄마의 자격지심이
잠시 잠깐 사라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엄마는 가식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엄마를 의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날도 집에 놀러 온 작은 엄마가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신나서 말했는데요. 왠지 모르게 엄마가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듯 해보였고 잠시 후 용기를 낸 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동서,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게 동서도 알다시피 사는 데는 내가 대학 못 나왔다고 어머님이 참 힘들게 했잖아. 이제는 어머님도 안 계신데 그 얘기는 왜 또 꺼내고 그러세요? 그놈의 대학이 뭐라고 그 난리를 친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거든. 동서도 잘 알잖아.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어머님이 대학 못 나와서 무식해서 그런다고 얼마나 닥달을 했어. 그때 일은 다 잊고 지내기로 했잖아요. 사실 실수는 형님보다 제가 더 많이 하고 살았죠. 제가 실수할 때마다 형님이 다 감싸주셨고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못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상한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그만 잊으세요. 작은 엄마가 진심으로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난 세월이 참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얼마 전에는 카페에 가서 그 키오스크 사용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하고 살았나 싶더라니까. 형님, 그 키오스크인가 뭔가는 저도 잘 못해요. 뭔 놈의 기계가 그리도 복잡한지 짜증나서 못하겠더라니까요. 나는 우리 며느리가 몇 군데 다니면서 가르쳐 주더라고. 며느리가요? 처음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는데 알아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동안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참 밝고 구김살이 없어. 그러다 보니 꼬인 게 없어서 참 좋아. 가만 보면 동서랑 참 많이 닮았어. 예? 저랑이요? 어, 동서도 꼬인 게 없어서 참 좋았거든. 둘이 참 많이 닮았어. 그건 그렇고 우리 며느리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그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지금 이 나이에 대학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겠지? 비웃긴 누가 비웃어요. 아주 멋진 생각인걸요. 우리 조카 며느리가 더 마음에 드는걸요. 어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진심이에요. 배움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아까 형님이 키오스크 작동법도 배웠다고 했잖아요. 저는 형님이 방통대 들어가시는 거 완전 찬성이에요. 진심이에요. 라며 작은 엄마가 진심으로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 뒤 엄마는 정말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가족들이 첫 등록금을 서로 내주겠다며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특히나 작은 엄마와 새언니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얘, 네가 잘 모르나 본데 형님이랑 내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네가 끼어들려고 하는 거니? 넌 다 좋은데 가끔 보면 눈치가 없더라. 작은 어머님, 그래도 제가 명색이 이 집안 맏며느리인데 그 정도 도리는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은 어머님이 양보하세요. 그럴 순 없지. 형님이랑 나는 이 핏줄보다 더 단단한 의리로 맺어진 사이야.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 가면 삐집고 들어와. 와, 작은 어머님 진짜 너무 치사하신 거 아니에요? 라며 두 사람이 대학 등록금을 놓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방통대 등록금이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는 이런 가족들이 또 있을까 싶어 저도 내내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 뒤 엄마는 당당하게 입학을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작은 엄마와 새언니 그리고 저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가 최신 휴대폰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등록금은 작은 어머님한테 빼앗겨서 저는 휴대폰 하나 사봤어요. 휴대폰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뭐하러 샀어? 이제 대학생이신데 폼나는 걸로 쓰셔야죠. 공부하시다 보면 사진 찍으실 일도 많고 하셔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요즘은 이 휴대폰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인터넷 강의 볼 때 휴대폰으로 많이 보거든요. 이게 최신 휴대폰인데
이 카메라가 망원경처럼 100배 줌이 된다더라고요. 100배 줌? 그게 뭔데? 아주 멀리서 영상을 찍어도 100배나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잘만 찍으면 달도 잘 보인대요. 라며 새언니가 엄마에게 휴대폰 사용 방법을 알려줬고 엄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휴대폰부터 컴퓨터까지 많은 것들을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 엄마가 엄청난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은 작은 엄마가 집에 놀러와서 꺼낸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작은 엄마가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형님, 재훈이 때문에 큰일이에요. 재훈이 때문에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재훈이같이 착한 아들이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아니, 재훈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재훈이 여자친구 생겼어? 얘 사귄 지 2달 정도 됐다는데 벌써 집까지 놀러 오는 거 있죠? 벌써? 2달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재훈이가 공부만 오래 해서 여자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가 걱정이 되는 건데? 그게 재훈이 여자친구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전기차더라고요. 근데 올 때마다 우리 집에서 항상 충전을 시키거든요. 가만 보니 우리 집에서 충전을 하면 공짜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충전을 시키고 가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 단독주택이다 보니 충전시키기도 편하겠죠. 하긴 서방님도 전기차를 타니까 집에 충전기 설치해놨다고 했었지? 그렇죠. 그런데 아주 대놓고 와서 충전을 한다니까요. 거기다 데이트 비용도 재훈이가 다 내나 보던데 매번 무슨 선물을 해달라고 그렇게나 말하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느낌이 안 좋아서요. 형님은 어떤 것 같아요? 글쎄, 동서 말만 들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 내가 직접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며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작은 엄마가 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형님이 언제 한번 와서 봐줄래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충전하고 가거든요. 그래? 근데 내가 가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죠. 작은 엄마가 엄마를 설득했고 며칠 뒤 작은 엄마 집으로 갔던 모양인데요.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잠시 지나가다 들른 것처럼 작은 집에 들어갔다는데요. 작은 엄마 말대로 사촌동생 여자친구 인상이 정말 안 좋아 보였다네요. 말하는 것도 가벼워 보였고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친이 급한 연락이 왔다며 밖으로 나갔다는데 집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엄마와 작은 엄마가 2층 옥상에 올라가서 지켜봤던 모양인데요. 갑작스레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은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다네요. 동서, 지금 누구랑 문자하는 것 같지? 멀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 보이긴 하네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내가 한번 볼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먼데 문자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굳이 밖에까지 나가서 문자하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그래. 요즘 이 스마트폰이 말이야 100배 줌이 되거든. 아주 기가 막혀. 그럼 제가 아는 문자 내용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지.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지 혹시 알아? 라며 엄마가 줌으로 땡기더니 톡 내용을 촬영했다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던 작은 엄마가 감탄을 했다네요. 형님, 이런 걸 언제 다 배우신 거예요?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며느리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왔잖아. 설명을 어찌나 잘해주던지 몇 번 해보니까 되더라고. 요즘은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니까. 동서, 근데 문자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봐봐. 역시나 관상은 과학이라고 하더니만 얘 보통이 아니네. 두 분이 문자 내용을 확인하다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문자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혔다고 했으니까요.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남자는 완전 찐따인데 돈도 잘 쓰고 내가 해달란 대로 다 해줘서 그냥 만나고 있는 거야. 완전 호구지 뭐. 거기다 얘네 아빠가 전기차를 타고 다녀서 여기 오면 공짜로 차 충전시킬 수 있어서 좋다니까. 차값도 완전 풀 할부인데 이런 거로 절약해야지. 근데 다른 호구 하나 잡으면 바로 차버릴 생각이야. 그때까지 알뜰하게 뽑아먹어야지 뭐. 라는 내용이 가득하더랍니다. 결국 엄마가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작은 엄마에게 드렸다고 하네요. 그 뒤 사촌 동생까지 알게 되었고 결국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다시 찾아온 작은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거든요. 진짜 하늘이 도왔어요. 아니 형님이 재훈이를 살렸네요. 문자 내용 보더니 재훈이도 기겁을 하더니만 그동안 선물한 백이랑 다 받아내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준 백이랑 선물을 어떻게 받아냈어? 걔가 또 전기차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었는데 재훈이가 충전하던 그 차 앞을 아버지 차로 막아놓고는 그때 사진 찍은 거 걔한테 보여주고 그동안 자동차 충전한 비용이랑 가방이며 선물 안 가지고 오면 그 차 못 뺀다고 엄프를 놨거든요. 재훈이 그 순둥이가 진짜 화가 많이 나긴 했구나. 아무튼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그래도 빨리 정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엄마가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는 무엇이든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새언니 생일을 맞이해서 사돈 어르신 두 분까지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 후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던 중 엄마와 안사돈 어르신이 키오스크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보니 새언니 말이 사실이었는데요. 엄마가 거침없이 주문을 하는 모습에 안사돈 어르신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사부인, 손이 안 보이십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말도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못해서 어찌나 속상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배웠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이 기계가 참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기계들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보고 있으면 씁쓸하더라고요. 사부인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까? 사부인은 교수님이라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해가니까 따라가기 힘든 건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외되는 기분도 들고 그렇네요. 안사돈 어르신 말에 엄마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기 전에 혹여나 키오스크 기계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셨다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드린다면 조금은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 남겨봅니다.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